안녕하세요. 오늘 글로벌 시장을 보면요.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마치 두 개의 세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신기록을 경신하며 축포를 터뜨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심각한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 기묘한 모순의 세계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만 봐도 이렇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일본 니케이, 한국 코스피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심지어 안전자산이라는 금값마저 역대 최고가를 찍었어요. 정말 뜨거운 랠리죠.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오른쪽을 보세요. 일본 엔화는 정부가 개입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 수위까지 떨어졌고,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대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심지어 중앙은행의 독립성까지 위협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대체 어떻게 이런 극과 극의 일들이 한나라시에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이 모든 현상의 진원지, 특히 아시아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 엔진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가장 큰 이야기는 단연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바로 다카이치 트레이드.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시장이 일본의 새 총리가 곧 총선을 열 거고 선거에서 이기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풀 거다. 여기에 그냥 베팅을 하는 현상이에요. 이 기대감 하나가 지금 일본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와, 정말 엄청납니다. 바로 그 다카이치 트레이드라는 기대감 하나가 일본 니케이 지수를 무려 54,341.23이라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사상 최고치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시장은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인 거죠.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에는 아주 위험한 대가가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엔화 가치가 달러당 159.16엔까지 곤두박질 친 거죠. 왜냐하면 결국 돈을 그렇게 많이 풀면 엔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시장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왜 무섭냐면 과거 일본 정부가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엔화를 사들였던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환호성 뒤에선 지금 외환 시장의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고 있다는 뜻입니다. 위험 신호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일본 국채 금리까지 2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어요. 이건 쉽게 말해 나라가 빚을 낼 때 내야 하는 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시스템 내부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다는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서 시작된 이 강력한 불길이 아시아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아시아 경제의 다른 강자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죠. 아시아의 역동성은 다른 곳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한국을 볼까요? 하나그룹이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더니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25%나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미국의 기술 통제에 맞서서 순수하게 자국 기업인 화웨이 칩으로만 훈련시킨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했어요. 기술 자립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 중국 경제의 힘은 그냥 이 숫자 하나로 설명이 끝납니다. 1조 2천억 달러.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약 1,600조 원이 넘는 돈인데 이게 중국의 연간 무역 흑자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 기록이에요. 세계 경제의 한 축이 얼마나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무대를 완전히 바꿔서 지구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아시아의 뜨거운 성장세와는 분위기가 정말 180도 다릅니다. 서구는 지금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강력한 경고,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한 말인데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중앙은행, 즉 연준을 압박하니까 월가의 거물이 직접 나서서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고 경고장을 날린 거죠. 정치 드라마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인 엘리자베스 워런이 손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신용카드 이자율을 규제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이 정반대인 두 사람이 손을 잡는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 자체가 시장에는 엄청난 불확실성으로 다가온 겁니다. 이런 정치적 혼란은 곧바로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명품 백화점이죠. 삭스 글로벌이 결국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챕터 11, 즉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회생을 위한 절차이긴 하지만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악재는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왔습니다. 에너지 대기업 BP는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예고했고요.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덴마크 기업의 공장을 그냥 압류해버리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여기에 델타항공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서구 시장은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안개 속에 갇혔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다시 한번 맞춰보죠. 동양에서는 기록적인 랠리가 펼쳐지고 서양에서는 불안감이 깊어지고 이 극단적인 두 현상이 어떻게 하나의 글로벌 시장 안에서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려한 사상 최고치 기록들, 이게 과연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진 걸까요? 아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쌓아올린 건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가 한 번 더 꼬입니다. 서구에서 그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쏟아졌는데도 랠리는 아시아에만 머물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은은 거의 8% 가까이 폭등했고요. 위험자산의 끝판왕인 비트코인은 95,000달러를 뚫어버렸습니다. 마치 시장이 나쁜 소식은 듣고 싶지 않아 하고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예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의 이 불안정한 균형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을 겁니다. 언젠가는 깨지겠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먼저 무너질까요? 연일 경신되고 있는 시장의 기록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간신히 꺼바치고 있는 시스템 그 자체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크고 무거운 질문입니다.